이슈 딥다이브 금요일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그리고 윤여민 이사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바이오주 시세 확산되나? 네, 바이오주가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미국의 대선, 또 미중 갈등, 경기 둔화 초기에 강하다는 특성, 신약 허가 등등 다양한 호재를 안고 계속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경신을 하고 있는 종목이 계속 나오고 있고 대웅제약이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띠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로 눈에 띄고 있는데요. 바이오주의 시세 더 확산될까요? 임순재 대표님? 일단 뭐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관련된 뭐 가장 큰 수혜다라고 뭐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반사 이 수혜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개별 종목들이 좀 강한 그런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약 물질 아니면 신약 플랫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수출 기대감 아니면 수출에 대한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렉나자 이후에 지금 빅파마로의 이제 기술 수출이 좀 더 재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뭐 펩트론 같은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파마로의 이제 기술 수출 아니면 기술 수출이 현재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기술 수출이 상대적으로 조금 삐거덕거리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 뭐 HLB 같은 경우도 뭐 시장에서는 뭐 처음에 이제 신청을 할 때도 얘기가 나온 거지만 다시 오늘 그 얘기가 부각이 되면서 좀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개별적인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개별 종목이 과연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느냐라고 보면 확산되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에 대한 기술력을 뭐 글로벌 빅파마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되는 기업까지 확산되기에는 뭐 시장 내에 있는 자금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술 수출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는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양극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주 확산에 대비하기보다는 기존의 바이오주 안에서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강한 종목들 위주의 대응이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관심주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님은 바이오주 확산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은 저는 뭐 길게는 내년 상반기, 뭐 짧게는 올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좀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대장주로서 주도주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혜는 분명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0개 종목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어떤 실적이라든지 숫자가 나오는 어떤 대장주를 중심으로 해서 온기가 퍼지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야 되지 않을 종목까지 움직이는 그런 시세도 분명히 나오지만 그런 시세는 제가 볼 땐 거의 이제 좀 끝물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순환매 속에서 종목을 잘 고르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발표되다 보니까 이 숫자와 관련된 종목들 또 이제 생물보험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같이 좀 부각이 받으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한 가지 모멘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좀 같이 작용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주가 부양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밀었던 밸류업 지수와 관련돼서도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매입과 관련된 어떤 그런 주주환원 정책을 좀 상당히 좀 강하게 거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한미사이언스 같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뭐 금리 인하 단 하나로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인다라고 좀 보기는 좀 힘들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제가 볼 때 옥석가리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IPO 관련돼서 지금 제약바이오들
쪽 이제 종목들이 좀 이제 IPO를 좀 하고 있죠. 뭐 셀비온이라든지 3빌리언 이런 종목들이 좀 오기 때문에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로 좀 돈이 몰리는 부분도 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상당히 환경은 많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런 반도체, 제약바이오 대 반도체 2차 전지 대 제약바이오 어떤 이런 수급의 싸움이 좀 일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확실히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1차적으로 시세가 나는 종목들은 확실히 좀 출발을 했다. 결국 이제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관심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어떤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IPO 예정 기업 가운데서 셀비오는 방사선 의약품 관련주고요. 요즘 뭐 이 이슈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빌리언 같은 경우는 AI 기반 희귀 유전 질환 진단 검사 기업이네요. 이런 기업들 IPO 관심 있게 보고 참여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시고요. 관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어떤 종목 꼽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렉나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도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유한양행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내에 이제 멤버로 들어가 있는 이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제2의 이제 렉나자의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된 이제 수출 일라이 릴리와 이제 기술 계약 공동 이제 기술 개발에 대한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고 향후에 이제 관련된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항암제, 또 비만 치료제 개발 이렇게 이슈를 보시는데요. 윤여민 이사님은 관심주 어떤 종목이실까요? 일단 앞에서 유한양행이 나왔는데 네. 유한양행이 가는데 이 종목이 좀 못 간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오스코텍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바이오텍 최초로 지금 어쨌든 빅파마에서 로열티를 좀 수치를 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 로열티를 수치한 이 어떻게 보면 품목 이 품목 자체가 지금 한 2조 이상의 지금 어쨌든 가치를 하는 상황인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와 시총이 그 정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좀 눌려있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유한양행의 아웃퍼폼을 오스코텍이 전혀 못 따라갈 이유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후발주자로서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은 좀 시세가 나온 부분도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신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오스코텍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오전에 GI 이노베이션은 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좀 시세가 좀 나온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차적인 시세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옥석가림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일단 오늘 좀 가장 좀 안전해 보이는 자리에는 있는 종목은 오스코텍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 대장주, 중심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 위주의 대응 필요하다는 점 두 분 모두 강조를 해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는 유한양행, GI 이노베이션, 펩트론을, 윤여민 이사는 오스코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 보시죠. 트럼프 경합주 승기 잡았다. 7개 경합주에서 4개에서 희망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임순재 대표님? 네, 지금 더힐 에머슨 대가 이제 공동으로 한 여론조사인데요. 7개 경합주 중에서 4개 주에서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개 주는 동률, 그다음에 1개 주는 해리스 후보가 우세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이제 썬벨트는 이제 트럼프 후보, 그다음에 러스트벨트는 이제 해리슨 후보가 우세하다라는 구도가 상당히 좀 불명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제 조사 내용을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양당 후보에 대한 그런 이제 호감도도 같이 조사를 했는데 이 호감도가 또 이 지지율과는 또 다른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판세는 진짜 오리무중이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체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적극 지지층을 중심으로 적극 투표층을 중심으로 양당 후보자들의 이제 지지율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해리스 후보가 소폭으로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 대선 특성상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그런 이제 지지율 상승보다는 경합주에서의 어느 후보가 앞서가느냐가 좀 더 대선 결과에 좀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양당 후보가 초박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후보가 우세하다라고 한다라고 해도 지금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각 그 여론조사에 따라 바뀔 수가 있고요. 최종적인 대선 결과에 과연 이 지지율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도 아직은 불명확한 그런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까지 이제 약 4주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뭐 4주 내에 뭐 다양한 지금 미국 내에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앞서고 지금 앞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앞설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이런 이제 대선에 따른 그런 이제 배팅을 하시는 거에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선거 결과에 약간 좀 그러니까 약간 이제 물러나 있는 그런 이제 섹터, 그런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의 결과가 예상과는 다르게 또 나왔던 적도 앞서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역시도 지지도나 호감도 등등을 봤을 때 결과 예측이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요. 윤여민 이사님은 어떠실까요? 네,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후보가 사실은 해리스 지금 부통령에 비해서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힘들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만 확실히 지금 미국 내에 좀 기류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일단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바로 이제 해리케인 어떤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결국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현 정부에 대한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 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가 특히 중동, 특히 이제 이런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힘을 쓰지 못하는 부분이 좀 되게 안타깝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란과 관련된 부분,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돼서 지금 전쟁을 멈추지 못하는 부분들, 여기에 또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런 우크라이나에 또 어떻게 보면 무기 지원하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앞에 닥친 지금 태풍이나 해리케인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트럼프 후보 쪽으로 좀 더 표가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역전을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이 상승세가 탄력적으로 가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 더해서 지금 뭐 약간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한 기업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좀 강하게 또 선거 유세를 지원하는 걸 보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에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기업 친화적인 이미지도 분명히 좀 부각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표님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히 이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경합을 한다는 것 자체는 끝까지 모르겠다. 결국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겠다라는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아직 투표를 할 때 어떤 후보를 찍어야 될지 정하지 못한 후보자 그 선거인단 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결국 이제 증시를 보게 된다고 하면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후보에 유리한 관련주라기보다는 누가 돼도 상관없는 섹터 혹은 뭐 누가 돼도 이런 측에서 봤을 때 다 어떻게 보면 결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섹터에 제가 볼 때는 투자라는 것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런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좀 더 이런 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세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유리해지고 있는 두 가지 변수로 허리케인과 일론 머스크 이렇게 보시는 허리케인과 이제 이 전쟁에 대한 부분을 끝내지 못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내 어떤 자금이 계속 우크라이나로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 상황 그리고 해리케인이 다가오는데 이런 국부 유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약간 이런 부분들 여기에 또 기업 친화적인 이미지가 좀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근 환경은 좀 트럼프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좀 흘러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권에서 뭐 특별히 잘못했다기보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네, 아주 쟁점화를 시키면서 트럼프 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양상들이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두 분 다 아무나 이겨라 혹은 무풍지대 가능한 그런 섹터나 종목을 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임순재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골라주실까요? 네, 뭐 선거 결과에 좀 무관하다라고 하면 제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방산, 바이오, 전력기기 쪽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미국 내에 전력 인프라에 대한 이제 교체 수요가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느 후보가 되든 전력기기에 대한 이런 설비 개선은 뭐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관련된 기업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LS 일렉트릭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다가 약간 반등을 했어요. 그렇죠. 네. 전고점 회복 가능할까요? 일단 뭐 지금 당장 전고점까지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 실적이 그만큼 이제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이제 탄력성은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될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님 관심 좀 꼽아주시죠. 네, 일단 앞에서 나왔는데 결국 방산 섹터 누가 되던 자국 우선주의를 펼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예. 특히 이제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방위비 분담부터 시작해서 나토를 상당히 쪼지 않을까. 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고 하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 어쨌든 다른 방면이긴 합니다만 무기 구매, 특히 이제 방산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방산 섹터 지금 뭐 LIG 넥스원, 현대로템 같은 경우 오늘 좀 50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금리 인하 이런 거와는 좀 별개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따라가지 못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한화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LIG 넥스원, 천궁2와도 좀 연결되어 있는 상황. 여기에 또 이제 실적과 관련된 부분 또 여러 가지 좀 부분에서 봤을 때 전혀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눌려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렸던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보다는 오히려 하나 시스템이 좀 더 자리가 나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씩 더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하면서 관심주로 방산, 전력기기, 그리고 바이오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가운데서 종목들 나왔습니다. 임순재 대표는 LS 일렉트릭, 윤여민 이사는 한화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 보시죠. 금리 인하 시작, 건설주 바닥 통과.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와 함께 움직였던 게 건설주였고요. 한 차례 움직인 이후에 좀 크게 움직임 없이 주춤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에서 25bp 금리 인하 3년 2개월 만에 피벗이 나오면서 다시 또 부동산에 대한 이슈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임 대표님, 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 29주 연속 상승이라고 지금 또 소식이 나왔네요. 6개월 넘게 올라갑니다. 네, 일단 뭐 금리 인하와 관계없이 일단 뭐 수도권 지역 내에 이제 부동산이 계속 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만큼 이제 최근에 이제 물가 안정,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부진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기준금리를 인하시켰었던 주요 원인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가계부채 이런 증가, 부동산 상승 뭐 이런 거가 좀 우려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그런 우려가 다시 좀 부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으로의 자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뭐 지금까지 이제 예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정부에서 이런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뭐 다양한 대출 규제를 이제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좀 강하고 있다라는 것. 이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건설 경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뭐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아파트 분양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방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번양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판매가 지금보다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조금 개선이 되면 건설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도 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뭐 일단 뭐 건설 관련된 그런 이제 투자를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민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의 진행 과정이 상당 부분 더디게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민자 산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 업체들 입장에서 관련된 그 수주를 통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건설 경기가 이제 활성화된다라는 측면은 좋긴 하지만 이제 건설 경기가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재가 이런 건설에 들어가는 다양한 이제 원자재 관련된 부분 아니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비용 증가로 인해서 건설 경기의 착공이 상당 부분 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 우려도 같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어떤 식으로 이제 될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 뭐 당장 오늘장에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그래도 GS건설이 한 차례 좀 튀었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관심주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윤여미 이사님, 건설주 금리나 수혜주로 보십니까? 네, 일단은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수혜주가 있는데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미 좀 먼저 반응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하 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제 건설주, 리스 이런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워낙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일단은 투심을 녹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밸류업 지수와 관련된 어떤 이런 좀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뭐 건설, 리츠뿐만 아니라 사실 뭐 IT 같은 어떻게 보면 성장주 쪽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 수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사실 뭐 건설이나 어떤 리스 관련된 쪽도 사실은 그렇게 막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고 특히 IT 쪽에서 보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주가가 좀 조용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주환원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기대에 못 미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제가 제약바이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 하나로만 제가 볼 때는 섹터를 좀 올리기는 좀 부족하다. 결국 이제 뭐 실적이라고 한다든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금리 인하 관련돼서 건설, 뭐 리츠, 또 IT 관련돼서 또 IT 플랫폼 같은 성장주 쪽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어떤 수혜는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 상당히 좀 많이 수급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관련된 수혜주로 거론되는 업종들이 이제 순환매가 도는지 수급에 좀 이동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쉽지 않다. 결국 이제 계속해서 섹터라든지 기업들 간의 어떤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어쨌든 금리 인하가 좀 진행될수록 어떻게 보면 시크니컬이든지 뭐 IT 관련된 성장 쪽에서 여태 분명히 호재는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를 보기보다는 다른 쪽을 보자는 의견이신 거군요. 네, 저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네. 지금 건설주를 뭐 저가에 어떻게 보면 매수를 한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제가 볼 때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만 건설주 같은 경우는 개인의 매매가 좀 많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들의 매매가 좀 많이 일어나는 좀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다른 성장주에 눌려있는 섹터들이 워낙 많죠. 뭐 반도체나 2차전지.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2차전지나 어떤 신재생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크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건설주난에 그냥 관심 섹터로만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나 수혜 섹터로 좀 더 매력적인 다른 섹터들이 있다라면서 제약바이오 플랫폼 또 신재생 에너지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뭐 리츠주들도 지금 잠깐 빨리 좀 봤는데 뭐 큰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없습니다. 좀 부진한 흐름이 이어가는데요. 그렇다면 탑픽은 임순재 대표님께만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뭐 건설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GS건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싶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이제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이제 수주가 최근 이제 재개가 되면서 계속 좀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일단 뭐 지금 영업 정지와 관련돼서 뭐 그런 이슈는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그런 이제 우려감은 아직까지는 조금 덜 이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이제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네. 수준에서는 뭐 충분히 뭐 매수권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뭐 길게 본다라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직까지는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한 차례 7월 이후에 올라갔던 게 그 바닥권에서 그래도 30%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 전환 시도가 좀 나오나 이런 또 의견들 오갈 수 있는 종목인데 단기 트레이딩 권하실까요? 중장기 투자 권하실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뭐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유동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의 탑픽으로 임순재 대표는 GS 건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 두 분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슈 딥다이브에서 바이오, 방산, 전력기기, 그리고 건설, 뭐 등등 쭉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후장을 내다보는 전략, 오전장에 어떤 포인트가 바로 핵심과 그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거인의 시선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 만나보시죠.